자, 오늘 저 수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장중에 흔들었는데 뭐 끝날 때는 뭐 이렇게 큰 급락보다는 그냥 적당히 잘 마감을 하면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즘에 여기 지금 여기 코스피 지수를 지금 여기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요즘에 이제 또 그 지수가 또 약간 또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그죠? 이 또 심리가 또 흔들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주식 투자 여기서 이제 심리전이 중요한 이유 그죠? 네, 지수와 뉴스가 이제 또 안 좋게 나오거든요. 또 이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한동훈 테마주들이 또 장대 음봉을 다 꽂아놨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또 한동훈 테마주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 종목들도 지금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 연말이다 보니까 또 요즘에 모임들 많으시죠, 그죠? 오늘이 수요일인데 보통 이제 금요일 날 모임들이 많으셔서 자리를 좀 많이 비우시는데 오늘은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연말이라서 뭐 회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회식하실 때 저기 뭐야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이제 바로 뭐 들어갈까요? 네. 예, 예. 자, 보죠.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빠졌죠. 마이너스 0.4%, 코스닥은 마이너스 0.1% 빠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 먼저 보기 전에 그죠? 네. 어제 해외 증시 다우 지수를 보시면 한 1% 정도 빠졌어요. 네, 좀 빠졌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이제 당연하게 누르는 거고 그리고 저기 어디요? 나스닥 지수는 2% 빠졌고 요즘에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많이 흔들리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좀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독일 증시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유럽 증시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게 그 11월 중순쯤에 정확히 11월 10일인데 그때 장대 양봉 하나 나오고 나서 여기 악고점이거든요. 네, 직전 고점인데 여기에서 못 치고 나가고 그냥 요래요. 횡보하고 있고 거래량도 뭐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거 없고요. 그래서 약간 자리가 애매해요. 이 얘기는 뭐 지난주, 지지난주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애매한 자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려니 하세요. 지수가 여기서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떨어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뭐 좋은 거고요. 횡보해도 좋은 거고 떨어지면 그게 정상인 거고 이렇게 그냥 좀 여유 있게 그죠? 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래야지 미국 증시가 조금 빠지더라도 그죠? 네, 좀 덜 겁내시죠. 그죠? 미국이랑 독일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만큼 못 올라갔죠. 코스피 지수 보시면 우리도 뭐 이제 8월 달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죠? 네.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빠져봤자 빠져봤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힘이 없죠, 그죠? 지금 이번 주 오늘이 수요일인데 뭐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희마리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좀 올라올 때는 그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 외국인들이 참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형주를 많이 사서 낙폭과대가 심했던 대형주들을 많이 끌어올려 줬는데 그 당시에 그 환율을 잘 보시면요. 환율을 보시면 돼요. 그때 환율이 어디 있었어요? 9월 말 그다음에 11월 초까지 그죠? 1,400원대 위에 있었잖아요. 그죠? 요때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환율이 뭐 진짜 며칠 만에 여기 1,300원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그죠? 네. 그러고 나서는 외국인이 별로 안 사요. 자, 볼까요? 외국인 일별 매매 현황을 보시면 되는데 자, 잠깐만요. 이게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그전에 꾸준하게 사다가 잠깐만요. 크게 봅시다. 여기 이제 환율이 저기 위에 붕 떠 있을 때 여기서부터예요. 9월 말 그죠? 9월 말부터 언제까지? 11월 초까지
11월 초까지 보시면 외국인이 거의 쉬지 않고 거의 판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샀죠. 보이시죠? 그 당시에 환율이 떠 있을 때 환율이 급등해가지고 막 외환위기 온다고 막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해서 겁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시황 잡아드릴 때 맨날 보여드렸던 게 이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 이제 기관도 좀 샀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샀을 때가 언제냐면 여기에요. 환율이 굉장히 높을 때.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뭐였냐면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일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서 우리나라를 떠난다. 뭐 이렇게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외환위기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다. 외국인이 사고 있다. 왜냐하면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싼 거다. 왜냐하면 환율이 급등했다는 얘기는 주가는 대형주 특히 대형주들의 주가는 폭락했을 거고 그리고 환차익이잖아요. 그죠? 네. 1달러당 1200원의 주식을 살 때와 1,400원대 주식을 살 때는 다르거든요. 1달러를 바꿨더니 1,200원이 아니라 1,400원을 줘요. 그러면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폭락해서 싼데. 그러니까 그때 외국인들이 이제 그 환차익, 그죠? 그러니까 이게 메리트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가 쭉 이제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기관이 뒤에서 따라붙은 거예요. 같이 먹으려고 수익을 내려고 기관이 따라붙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나가는 건 아닌데 그 이후부터 보시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수세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떠세요? 뭐 사는 날도 있고 파는 날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확 이어져야 뭐 지수도 올라오고 대형주도 좀 올라오고 할 텐데 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기관도 특히 연기금을 보시면 팔고 있죠. 그죠? 기관도 그냥 그래요. 기관 투자, 금융 투자도 좀 사다가 팔다가 그러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수가 흐름이 약간 맹한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보시고. 그러니까 지수를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환율 메리트 때문에 이게 그 올라왔다가 지금은 환율 메리트가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다우지수랑 유럽 증시를 봐도 약간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약간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애매하니까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떠났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매수세가 지금 둔화된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아까 이제 코스피 거래량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죠. 줄어드니까 지수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막 팔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주는 사람이 없다.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네? 그렇게 보시면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지수를 보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수가 이렇게 좀 힘도 없고 그죠? 모양새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많이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주식 투자는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개별 종목에서 이제 세력들이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그 한동훈 테마주들이 장대 음봉을 맞았는데 그 중에는 진짜 음봉도 있지만 가짜 음봉, 즉 세력들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가짜 음봉들도 있어요. 이따가 또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지수에서는 그게 안 나올까요? 나오죠 당연히.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진짜 심리 싸움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안 보시면 돼요. 내가 질 것 같으면 싸움을 하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비겁하지 않습니까? 뭘 비겁해요? 그죠? 네. 그냥 무조건 싸움 닭도 아닌데 그죠? 매일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심리 싸움에서 이기고 싶으시면 싸움 자체를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죠. 아직은 초보시니까. 그 뭐냐면 제일 쉬운 거는 안 보고 안 듣고 그래서 생각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생각의 양을. 그러니까 뭐겠어요? 뉴스 심리가 안 좋을 때는 뉴스와 차트와 계좌를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자꾸 또 확인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자꾸 생각이 더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그 생각들을 따라갔을 때 좋은 결과를 잘 못 얻으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왜 이런 똑같은 얘기를 자주 반복해서 하겠어요? 그렇게 못 하시니까. 그죠? 네. 근데 한번 해보시면 아는데 잘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주식을 잘 하시려고 뉴스를 많이 보셔서 돈 잃는 분들 많습니다. 네. 초보 때는 심리 싸움을 잘하고 싶으시면 일단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본질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군중 심리가 왜 이렇게 심리 싸움에서 왜 이렇게 많이 지는지 항상 아시지만 세력은 소수예요. 인구수로 따지면 사람 수로 따지면 세력은 소수고 다수는 개인들이죠. 근데 그 몇 퍼센트도 안 되는 소수한테 개인들이 다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숫자는 개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왜 맨날 질까? 왜겠어요? 뭐 세력들이 시세를 조정해서 뉴스를 만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죠. 당연히 있지만 기본적인 건 뭐냐면 세력들이 아무리 속여도 개인들이 안 속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왜 속을까? 대부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죠? 이벤트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걱정이겠죠. 그 다음에 주식이 거꾸로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이제 욕심을 붙여갖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생각의 양하고 수익률하고는 반비례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생각의 양과 수익은 반비례합니다. 반드시 이게 반비례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생각을 많이 하면 주식은 돈이지 않습니까? 이제 부동산처럼, 그죠? 한번 사고 파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마음을 먹으면 전량 매도할 수도 있고 전량 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신용을 땡겨다가 빚을 져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빚을 지려면 어디 은행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이제 심사를 간단하게 했지만 그냥 바로 원하면 바로 쓸 수 있어요. 신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수익과 손실 여기에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왜 하겠어요? 생각이 많으니까. 그죠? 네. 심리 싸움에서 이기시려면 생각을 줄여야 되는데 생각을 줄이려면 당연히 머리로 들어오는 시청각 자료들을 차단해야죠. 덜 보고 아니면 안 보고 덜 듣고 아니면 안 듣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보면 그죠?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뭘 보냐면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을 보라고. 사람을 보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여요. 주식하는 사람들을 다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 누굴 보면 돼요? 개미들 매매 동향을 보면 돼요. 개미들. 그러면 세력이 뭐 하는지 보여요. 왜냐면 세력들이 개미들이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개미들의 행동을 분석을 하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개미는 누구냐면 만약에 부부가 같이 주식을 한다?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를 보시면 돼요. 그게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효과적인 확실한 인간 지표. 아니면 직장 동료. 그죠? 그렇게 보죠. 성격이 비슷해가지고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서로 성격이 좀 다르신 분들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서로 이제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부부들 중에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죠.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연구를 하시면 돼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남편이 손절하면 부인이 사가지고 남편이 손절하면 항상 올라간대요. 부인이 사가지고 돈을 번다잖아요. 남편이 돈을 흘리고 다니는 거를 여자분이 아내가 그죠? 돈을 벌어서 집안을 이제 꾸려나가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여자분이 손절하고 올라가니까 남자분이 하시고. 근데 보통은 이제 남자들이 손절하면 올라가고 여자분들이 사면 또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죠?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요즘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동학개미들이 전멸했다, 나간다 이러거든요. 자 보세요. 아침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던 기사인데 이런 기사예요. 잠깐만요.
제목만 보시면 느낌 오실 겁니다. 뭐 이런 게 답니다. 짐 싸는 동학개미들 삼성전자 9,800원어치 팔았다. 그렇게 작년 초부터 끝없이 주가 하락할 때마다 매집을 하던 그죠? 네. 개미들이 드디어 나가고 있대요. 그리고 똑같은 기사예요. 네. 지난달에 코스피 전체에서 개인들이 4조 원 가까이 던졌다. 개미들이 탈출하고 있다. 그죠? 네. 개미들이 탈출하면 바닥 나오는 건 아시죠? 그죠? 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어요. 저거 두 개는 이제 종목과 관련된 거고, 여기 보시면 이런 거죠. 고금리의 유동성 한계 직면, 더 이상 못 버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개미들이 지금 이 주식시장을 많이 떠나십니다. 안타까운 거죠. 네. 이분들이 떠나기 때문에 지금 개별주 테마주들이 가끔씩 투매도 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하고 계신데 종목들 이렇게 보면 어때요? 좀 희마리도 없고 그러다 어느 날 뭐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막 5% 8% 이상씩 막 급락할 때 있죠, 장중에. 왜 그러냐면 이제 개미들이 이제 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뭐 불안해가지고 터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높고 뭐 코로나 때 그죠? 네, 코로나 터지기 전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주식 대출, 코인 한다고 대출 받은 사람, 특히 부동산, 집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죠? 네. 그거 한다고 대출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영끌, 그래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 방역 패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대출 받으셨고, 그죠? 네. 그러니까 대출 받은 사람이 많은데 지금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렸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한두 푼도 아니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버는 수입의 대부분을 지금 이자로 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주식으로 여윳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계좌에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개별주들이 가끔 투매가 나오고 뜬금없이 그죠? 네. 왜 그러는지 아셔야 돼요. 네. 사람들이 지금 돈이 마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세력들이 이렇게 판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이 정해져 있던 건데 사람들이 눈치를 챘으면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냥 계속 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일반 개미들은 생각이 많으면 많고 그죠? 네, 갈등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력들이 만들어놓은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깔때기 보면 그죠? 깔때기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죠? 네. 여기에 개미가 들어갔어요. 이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초반에 눈치를 챘으면 나올 수 있잖아요. 초반에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통 들어가요. 근데 초반에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견디다 못 견뎌서 파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 이분들은 손절하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파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주가가 반등 나왔을 때 굉장히 속쓰리고 아프죠. 좀만 버텼으면 됐는데. 뭐 항상 그래요. 좀만 더 버티면 됐는데.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이 약간 좀 이렇게 맹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코스피도 아까 얘기해드렸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대법원 안 사주니까 이제 어때요?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도 잘 올라오다가 요즘에 힘이 없죠.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쪽 즉 대형주가 좋아지려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앞으로. 아까 이제 뭐 환율이 다시 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환율보다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걸 봐야죠. 그러려면 가장 좋은 건 이거겠죠. 미국 증시하고 유럽 증시가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약간 눌렀다 가느냐 이제 그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네. 그 정도로만 이제 지수를 생각하시면 되지 또 전저점 깨지는 거 아니야 전저점까지 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하지 마시라고요. 하다 보면 또 전저점 근처에 올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그죠? 네. 전저점이 2100이고 지금 2300인데 한 10%더 빠지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별주 테마주만 안 빠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금 쭉 했던 얘기가 뭐예요? 동학개미들이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고금리 이것 때문에
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꾸 이탈한다. 그리고 신규 개미들은 안 들어와요. 동학 개미 전멸했고요. 버티고 있는 지금 살아남아 있는 개미들도 이자 부담, 경기가 요즘에 이제 돈이 좀 잘 안 도니까 이게 다 심리적인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네. 실제로 뭐 대기업이 지금 부도나거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심리적으로 안 좋은 건데 아무튼 동학 개미는 전멸했고 살아남아 있는 개미들은 돈이 말라서 심리적으로 심리가 완전히 그냥 말라붙었고, 그죠? 신규 개미들은 지금 안 들어오고 거의 안 들어와요. 그럼 뭐겠어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현금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지금 현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지수가 그렇죠. 뭐 전저점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개미들 물량이 나올 게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개미들이 투매를 코스피 코스닥 개별주는요.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아서 떨어진다기보다 그냥 심리전에서 그래서 패배한 그런 개미들이 주식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투매가 많이 나와서 차트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더 이상 나올 투매 물량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삼성전자까지 절대 안 망할 거라고 끝까지 끌어안고 있던 게 삼성전자였는데 동학개미들이 그걸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좀 더 하락해도 투매가 개별주나 이런 데서 덜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는 것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한번 찍어주시오. 네.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이해되셨죠? 지금 이제 번호를 좀 찍어보라고 지금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거의 안 찍으세요. 거의 안 찍으신다고. 힘드시죠? 마지막 8번 찍어보시고 괜찮으니까 찍어보세요. 뭔지 모르게 답답하고 힘드시죠? 찍어보시라니까. 이것도 안 찍으면 확실하게 이건 대박인 거예요. 네. 뭐요? 바닥 나왔다는 거거든. 네. 말씀들이 없으셔. 네. 그때 코스피 요렇게 떨어질 때랑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 근데 제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번호 좀 찍어보라고. 왜들 그러시냐고. 똑같아요. 조금만 떨어지면 그냥 그렇게 힘드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드시겠어요? 예? 왜 이렇게 힘드시겠어요? 심리적으로 눌린 거라니까요. 다니던 회사 부도나셨어요? 아니면 살고 있는 집 어디 경매에 나갔어요? 일가 친척 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집에 불났어요?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이거 들어와서 방송 들으실 수 있겠어요? 그죠? 정신없죠. 그죠? 아니면 다 무슨 죽을 병 걸리셨습니까? 건강검진 하셨는데 뭐 얼마 못 산대요 다들? 안 그렇죠. 근데 왜 그러시냐 이거예요. 이거 심리라니까요. 사람들 심리가 완전히 깔아앉았어요 지금. 심리라고요 심리. 번호를 찍으라고 해도 안 찍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아니시잖아요. 그죠? 네. 요즘에 유튜브 이렇게 녹화 올리면은 좋아요도 안 눌러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 많이 안 눌러주셨는데 옛날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되더라고요. 네. 저는 뭐 눌러달라는 얘기도 안 하지만 네. 보기는 봐요 또. 물론 조회수도 줄었지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거라고요. 정말 뭐가 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심리적.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안 좋은 뉴스 보고 그죠? 네. 개인들이 버리고 나간 깨진 차트 보고 하니까 심리가 망가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한 2주 넘게 2, 3주 동안 한동훈 테마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안 사셨다면서요. 돈이 없어서 못 산 것도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이 한동훈 테마주가 가겠다 싶었으면 없는 돈이라도 만들어서 사셨겠죠. 근데 보니까 별로 안 사셨더라고요. 무방현들. 자 이제 이쪽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심리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심리적으로 봐요. 심리적으로. 네. 오늘 이제 한동훈 테마주들이 이제 단체로 운봉을 맞았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공부 좀 하자 이제. 네. 여기에서 이제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축 처지시잖아요. 힘든 걸 이겨내야지 돈이 벌리죠. 그죠? 힘들다고 축 처지시면 본인 손해세요. 본인 손해. 아셨죠? 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대장이 오파스넷인데 이틀 연속 음봉 맞았어요. 어제까지는 뭐 그렇게 큰 음봉은 아니었는데 물론 마이너스 5% 그죠? 네. 근데 오늘 한 대 더 맞았어요.
장 시작할 때는 뭐 마이너스 1%니까 뭐 그냥 적당히 이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내내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5%까지 빠집니다. 분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5분봉으로 보죠. 흐름을 보시면 어때요? 자, 여기서부터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근데 떨어질 때 보면 어때요? 거래가 확 나오죠. 그리고 전조점 분차트상 전조점 깨면서 떨어질 때 거래가 확 늘고, 자 여기 또 깨질 때 거래가 늘면서 떨어지죠. 그럼 뭐예요? 세력이 팔고 나간 걸까요? 아니면 개인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던진 걸까요? 세력이 판 걸로 생각이 된다 1번, 개미들이 공포에 빠져서 던진 걸로 보인다 4번 찍어보세요. 세력이 파는 것 같다 1번, 개미들이 패닉에 빠져서 판 것 같다 4번. 요거는 자유예요. 강요 안 할 테니까 찍고 싶은 사람만 찍으세요. 4번 같으세요? 그쵸? 네. 어제 마이너스 한 9% 떨어지고 오늘 10% 이상 급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팔면 그게 세력입니까? 세력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개미들이 무지하게 던졌어요.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는 것도 아닌데 무지하게 던지더라고요. 무서워서 털린 거죠, 그죠? 근데 어제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만난 음봉이라고. 그러면 끝난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 방에서 이걸 사진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걸 추천했잖아요. 그러면 물량 여기까지 갈 때 물량을 많이 줄여놨겠죠. 근데 만약에 물량을 예를 들어서 좀 남겨놨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력 매도 써야 안 돼요. 다시 양봉 나오는 거 보고 확인한 다음에 팔든지 아니면 더 사든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끝난 게 아닌데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공포스럽죠. 어제는 대충 한 10% 빠졌고 오늘 15% 빠졌으니까, 그죠? 네. 한 방 더 나오면 이제 이건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어리석은 이제 행동이 뭐냐면, 오파스넷은 잘 보세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죠? 근데 TBC는 별로 올라간 것도 없는데 떨어져요. 어제보다 거래가 늘면서 막 떨어져요. 세력 잘못이에요? 개미들 잘못이에요? 그죠? 알아서 판단하세요. 네. 태양금속 이거 오늘 아침에 매도 사인 우리 냈거든요. 뭐 여기서도 좀 팔아드렸지만, 네. 우리가 그래서 아침에 매도 사인 일찍 나갔다고. 네. 근데 크게 거래 나온 것도 없는데, 그죠? 아니 올라간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떨어지기는 오파스넷만큼 떨어졌어. 또 마이너스 11%. 예? 희한한 거 많다니까요. 노을은요. 노을은 자 마이너스 15%죠. 거래량을 보세요. 이게 가짜 음봉 같다 1번, 진짜 음봉인 것 같다 2번 찍어보세요. 이건 좀 찍어보시죠. 이건 가짜 음봉인 것 같다 1번, 진짜인 것 같다 2번. 진짜 음봉이라는 뜻은 이제는 죽었다. 그래 이제 그러는 거고, 가짜는 뭐냐면 이제 개인들 놀래켜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가짜 같으세요? 진짜 같으세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1번을 찍으실 거예요. 그죠? 네. 제가 그랬죠. 차트를 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라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1번을 찍으실 거예요. 왜 1번을 찍으셨냐? 제가 지금 덫을 놨거든요. 함정을 봤죠. 거래량을 딱 언급하면서, 자,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이거는 힌트를 드린 게 아니라 제가 뭐예요? 네, 덫을 놓은 거예요. 덫. 거래량이 적으니까 가짜겠네? 이 생각하시죠, 그죠? 네. 그죠? 그래서 1번 찍으셨잖아요. 그죠? 저한테 걸려드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어도 1번 찍으신 분들 훨씬 많았어요. 왜냐면 거래량을 보고. 근데 잘 보세요. 노을은, 그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회사예요. 근데 6월 달에 한동훈 테마주는 아니고 다른 이유로 좀 급등을 했었어요. 초반에는 한동훈이었는데 후반부에는 한동훈이 아니라 딴 걸로 갔다니까. 근데 어제 잘 보세요.
어제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을 하긴 했거든요. 이게 눌림목이니까 매집이죠. 그리고 올렸단 말이에요. 올렸는데 참고로 태양금속이나 뭐 저런 것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연락하거나 물어보지 마세요. 네, 아셨죠? 네, 얘기했어요. 회원들은 제가 알아서 정리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네. 자, 보시면 거래가 이만큼 나왔거든요. 그러면 적은 거래량인가요? 많은 거래량인가요? 상장했을 때 처음에 나왔던 거래량이랑 거의 동일하고 이거보다 많은 거는 이거 하나예요. 그죠? 그러면 이 거래량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래량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그쵸? 네. 오늘 거래가 없는 음봉을 보면 안 끝난 것 같죠? 물론 안 끝났을 수 있어요. 근데 가짜 음봉은 아니에요. 노을이 반등 나올 수 있고 내일 또 장대 음봉 뽑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음봉을 가짜 음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겠어요? 어제 이게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10,000원 직전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럼 뭐예요? 심리적인 가격대. 그죠? 네. 우리나라는 약간 끊어치는 걸 좋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9,000원, 10,000원 이런 데가 매물대예요. 거기에 사고판 매물대 흔적이 없어도 1,000원짜리가 이제 10,000원짜리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이게 심리적인 가격대라고. 근데 또 하필이면 여기가 어디예요? 세력이 팔아먹은 자리거든요. 여기가. 세력이 개인들한테 팔아먹었던 매물대 상단이에요. 하단도 아니고 상단.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기차 타고 가시죠? 여기가 뭐예요? 종점이란 얘기예요. 종점이라고요. 네, 어제 종점까지 갔다 온 거예요, 이제. 그리고 분차트인데 분차트 열어볼게요. 어제 윗꼬리가 길죠. 어제 플러스로 끝나긴 했는데 노을이 17% 급등했다가 5%로 끝났죠. 그죠? 분차트를 볼게요. 근데 분차트 보여드리기 전에 분차트가 이렇게 생겼거나 일봉 차트, 아니 일분봉, 그냥 분차트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아침에 잠깐 급등했다가 이렇게 끝났다든가 그러면은 세력이 나간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매집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떨어졌다. 장중이건 장 초반이건 후반이건 이러면은 팔아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공중에 이제 채공했던 시간, 높이 떠있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팔아먹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거기에 또 특히 거래량이 집중되어 있으면 그러면 5분봉으로 보죠. 어제 거래가 자, 차트 어떻게 생겼어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들었다가 떨어졌었죠. 근데 장중에 쭉 끌어올려서 장중 어제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거래가 어디에 쏠려 있어요? 여기서 잔뜩 쏠려 있죠. 근데 못 이기고 흘러내리죠. 이게 만약에 진짜 집을 지으려고 요즘에 뭐 텐트 캠핑하면 텐트 많이 치시죠? 텐트나 뭐예요? 천막 같은 거 그죠? 타프라고 하나요? 칠 때 말뚝 하나를 박지 않습니까? 그러면 텐트를 치려고 타프를 치려고 그러니까 세력이 매집을 하려고 돈이 들어온 거라면 이거 볼대라고 하거든요. 볼대. 이 볼대를 훼손을 안 하죠. 그죠? 근데 어때요? 이 밑으로 흘러내리잖아요. 지금. 그럼 가짜 음봉이라기보다 어제 세력들이 배 터지게 먹고 나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노을이 그죠? 네. 오늘 저 음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단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나온 음봉이 가짜 음봉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 가셨으면 7번 한번 찍어보시고. 네. 공부시켜드리려고 제가 아까 함정을 판 거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노을 다시 이제 일봉 차트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건 아닌 거예요. 가짜 음봉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아, 세력이 충분히 어제 배부르게 먹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짜 음봉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오리콤은요. 오리콤은 어떨까요? 이게 한동훈 테마주가 다 달라요. 다 달라.
자, 어려운 질문 해볼게요. 지금 헷갈리실 거라 이제. 오리콤의 이 음봉은 가짜 음봉일까요? 1번. 진짜 음봉일까요? 2번. 확률이죠. 네. 확률을 봤을 때 가짜 음봉일까요? 진짜 음봉일까요? 네, 김성호님도 어서 오세요. 잠깐만요. 되셨나요? 네. 이거는 이제 가짜 음봉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있죠? 네. 어제 음봉이 하나 떨어졌는데 보시면 오리콤은 거래가 나온 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죠? 근데 윗꼬리도 별로 없고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끝난 거예요.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26%에 끝났습니다. 그죠? 상한가에 아예 못 들어가는데 26%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뭐 어때요? 어제 시작하자마자 그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노을처럼 장중에 파동 나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래가 없죠.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아까 뭐 이렇게 막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위아래로 요동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대로 눌렀어요. 그럼 뭐겠어요? 누군가가 주가를 올려놓긴 했는데 그 이후에 먹고 나간 게 아니라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냥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시테마주가 다 틀려요. 오파스넷을 분석하는 것도 다르고 아까 뭐 TBC, 태양금속, 노을 다 틀린 거예요. 오리콘도 그렇고. 이거 말고 이제 여러 개 테마주가 또 있는데 다 다릅니다. 지금. 네. 더 희한하게 생긴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디지캡이에요. 이거라. 난감하죠? 어제 이미 요동을 쳐놨는데 오늘 확 눌러놨다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다 틀립니다. 어제 저희 방에서 얘기했던 거 있죠, 금비. 네. 저희 방은 지금 여기 한동훈 시테마 중에 전략 매도한 게 뭐냐면 금비예요. 다 팔았죠? 그 다음에 노을 다 팔았고요. 어제 오리콤 어제 다 팔았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신경 쓰기 싫어서. 분명히 이제 과열됐으니까 한번 음봉을 때릴 텐데 이 음봉이 이제 뭐 3% 5%짜리 약한 거 나오면 들고 있을 텐데 막 10% 15% 막 20%짜리 음봉을 때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제 그냥 깔끔하게 정리시켜 버린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정리하고 그냥 후발주를 한 거예요. 오늘 후발주들이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 움직였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핑거 이런 거 이름 안 까먹으시겠죠, 그죠? 핑거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급등을 했고 물론 이제 꼬리라고 내려갔지만 그죠? 오늘 저기 뭐야 장중에 장 초반에 급등했던 저기 테마주도 꽤 있습니다. 한동훈 씨 테마주로 끝난 게 아니라 앞에서 이제 많이 갔던 것들이 이제 과열이 돼가지고 그죠? 과열이 돼서 오늘 각자 알아서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이 중에서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 속이려고 심리전을 펼친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뭔지는 여기서 얘기를 못 해드리죠. 왜냐하면 세력들이 이제 나가라고 개인들 막 밀어내는 종목이거든요. 그게 심리전을 왜 펼치겠어요? 내보내려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그런 종목입니다 얘기를 하면 그 종목이 망가지겠죠. 우리 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얘기를 하면 망가뜨린다고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 수익 내라고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해도 그죠?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드신 거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건 여러분들이 잘 찾으세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각자 한동훈 테마주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파스넷도 반등은 나올 거예요. 네.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음봉 맞은 게 이번이 처음이니까, 어제하고 오늘이 처음이라서 아마 어느 특정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텐데, 지금 그거 먹으려고 들어가시기보다는 그냥 후발주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동훈 시테마주가 처음에 10개가 안 됐는데 지금은 10개가 넘어요. 많아졌고 20개 넘어요. 훨씬 넘어요. 우리 이재명 씨가 이제 그 사법 리스크 이게 굉장히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화물연대 지금 파업한 거 있죠? 그게 지금 뭐 힘을 좀 많이 잃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화물 노조 파업하고 민노총 파업한 게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뉴스에서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뉴스에서 사라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뉴스에서 사라지면, 그죠? 이재명 씨 뉴스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동훈 씨 테마주만 눌러준 게 아니라요. 김동연 씨 테마주 PN풍년 있죠? 여기도 어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도 오늘 9%짜리 음봉 나왔어요. 이것만 그러느냐? 이낙연 씨 테마주 중에서 대표적인 게 남아토건이었는데 이것도 어제 오늘 이틀 하락했고요. 그러니까 오파스넷하고 오파스넷 같은 한동훈 테마주가 하락한 게 아니에요. 이게 누르는 대신에 누가 올라갈게요? 안넷, 안철수, 써니전자, 그죠? 안철 테마주들이 들었다 놨다 있고요. 까뮤NC 더 많이 올라갔죠. 네. 그리고 유승민, 누구예요? 대신정보통신, 3일기업공사 이런 게 오늘 좀 올라갔다고요. 그게 뭐겠어요? 이쪽이 좀 쉬어야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쪽이 조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 안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지 한동훈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오늘 좀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혹시 한동훈 테마주 여기 뒤늦게 들어가서 저기 물리신 분들이거나 고생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죠? 저기 하시면 돼요. 네, 끝난 건 아니에요. 네. 뭐든지, 그죠? 비싸게 사면 힘들어요. 그죠? 네. 비싸게 사면 힘든 거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저기 마무리를 져드리고, 저기 지수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들을 신경을 많이 쓰세요. 지금은 정치 테마, 이재명 씨 그 문제 때문에 정치 테마주도 이쪽에 돈이 많이 쏠려 있어요. 네. 다른 쪽에 이제 정부 정책주나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통과되고 그 예산안에 뭐가 얼만큼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가 알려져야 그때부터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정치 테마주들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고, 지금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시는데 오늘은 이거 하신다네요. 저랑 주제가 다른데 요거 전쟁 확전 우려 수혜주 요거 하신다고 하니까 뒤에 정치 테마주도 또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요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 전쟁 확전 수혜주 그래갖고 그 사료주 있죠. 사료주 곡물 관련주 급등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라갔냐면 그 핵전쟁 우려 수혜주 그래갖고 저번에 왜 대정화금이랑 우리 방에서 유나이티드 제약 그런 거 했거든요. 네, 그런 거 올라갔다고요. 핵 방사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쪽 가서 한번 보세요. 아마 우크라이나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저러는 것 같은데, 전쟁을 좀 질질 끌려고 우크라이나에서 일부러 저런 것 같거든요. 전쟁을 더 끌으려고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계속 이제 해외 외신에서 한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연말에 그죠? 네, 그 회식이나 이런 모임들이 많으실 텐데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네. 그 내일 또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